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금기사항이 되겠죠.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을 보면 빙의가 됐다, 본인 눈이 아니다, 조상님들이 왕래를 하나, 이렇게 이제 느낌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모를 수가 있어요. 당사자는 모르고 이 빙의가 됐거나 귀신들이 왕래를 하는 분들의 눈빛을 보면 초점이 되게 흐려져 있다라고 해야 되나? 초점이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신의 기운이 있으신 분들도 너무 신에 쩔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고, 또한 신기가 너무 강승을 해서 눈빛이 아주 그냥 철렁철렁하게 살아 계신 분들도 있죠. 이 영상 보시고 나도 저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나? 지금도 하고 있나? 이렇게 이제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명화당 처녀보살도 이제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나도 그랬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특히나 여러분들도 많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자, 주무실 때 이불 추우니까, 나는 추운 게 싫어서, 원래 그냥 습관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무실 때 이불을 머리 위에까지, 발끝까지 이렇게 통으로 다 덮어쓰고 자는 행동은 귀신을 불러들이는데 정말 좋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머리부터 머리 위까지, 그리고 발끝까지 이렇게 다 덮고 주무시는 일은 삼가하셔야 됩니다. 뭐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승사자가 데리러 온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 보면 보통 돌아가시고 나면 이렇게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덮어놓잖아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오해를 해서 한 사람인데 데리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게 이런 행동은 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로, 요즘 여름이라 이제 습기 많으니까 특히나 장롱문 이렇게 열어놓고 혹시나 잊어버리고 주무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장롱문 열어놓고 주무시는 거 하지 마세요. 이것 또한 금기사항입니다. 그 통로, 장롱문을 열어놓으면 귀신이 통하는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귀신이 이제 드나들고, 그러면 환기시키고 문 닫아버리시면 돼요. 잘 때 열고 주무시지 말라는 얘기 전해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밤에 혼자 벽 보고 중얼중얼거린다거나 혼잣말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혼자 내가 앉아서 오늘 많이 힘들었지? 그래, 힘든 것 같아. 이런 식의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행동도 절대적으로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 혼자 중얼중얼 거리다 보면 어느새 귀신이 대답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밤중에 혼자 질문하고 중얼중얼거리고 이런 행동은 귀신을 친하게 지내자의 이런 의미, 오해를 살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귀신이 하나 오기는 정말 어렵겠지만 그 하나가 온 다음부터는 100 되는 건 1도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 이런 일은 만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고 내가 공허하고 좀 외롭고 이런 생각이 있으면 한 잔 술 먹다가 혼자서 막 울었다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이렇게 혼자서 혼잣말 할 수 있잖아요. 이런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을 더,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네,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네 번째, 늦은 밤이나 불빛 싫어서 불 다 끄고 조용히 전화통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소곤소곤 대듯. 예, 이것 또한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 불 다 끄고 너무나도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보통 방에 이제 누워서 전화 받을 때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오늘부터 당장 그만두셔야 됩니다. 귀신이 자기한테 속삭이는 줄 알고 쟤 심심하구나, 너랑 놀아줄게 하고 오면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 다섯 번째, 주무시는 방에는 의자를 두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 잠자고 있을 때 그 의자에 귀신이 와서 앉아있어. 나를 보고 있어. 생각만 해도 무섭죠? 네. 그래서 의자 두지 마세요. 이 공간은 자는 방에 의자를 두시게 되면 그 공간은 귀신 와서 쉬라고, 휴식하시라고 만든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형. 명화당 처녀보살도 그 침대에 보면 베개가 많고
이제 다리 올려놓고 자는 쿠션, 요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인형을 머리맡에다 두고 잔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귀신들이 인형으로 와서 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행동 또한 참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7번째로, 귀신은 꼭 형체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냄새로도 알 수가 있어요. 오묘한 냄새가 진짜 있어요. 딱 맡았을 때 코끝을 찌르는데 정말 기분 좋지 않은 냄새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본인들의 이제 몸에 나는 냄새, 그런 걸 이제 없애려고 향수도 뿌리고 바디로션도 바르고 하잖아요. 이렇듯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 내가 귀신들이 좋아하는 냄새가 있을 수가 있고 인간이 맡았을 때 귀신의 그 냄새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지 딱 기억해 두셔야 될 거, 몸에 열심히 일하다 보면 땀 냄새야 어쩔 수 없겠지만 너무 오랜 시간 씻지 않고 몸에 이상한 냄새를 간직하고 있으시면 귀신이 자기 친구인 줄 알고 와요. 예. 나랑 똑같은 냄새 나네? 예, 이러면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상시 일할 때 그런 냄새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집에 있으면서 며칠을 씻지도 않고 그냥 머리도 안 감고 이빨도 안 닦고 그러고 있으면 귀신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명화당 처녀보살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빙이 됐던 분들이 거의 현상이 씻지 않는 거에 분명히 있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일하는 순간 땀 흘리고 하는 건 너무나도 멋진 일이시고요. 예, 그거는 단 이제 집에 왔을 때 그런 냄새에 나의 흔적을 씻지 않고 그냥 유지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 또한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막 이렇게 구부리고 쭈그리고 자는 습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주위에 봐도 한숨이 버릇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습관처럼. 이 또한 안 좋은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쓸데없이 막 고개 이렇게 흔드는 습관 있죠? 이것도 다 뭔가에 귀신들이 집착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집에 문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는 거, 방문뿐만 아니라 싱크대 문도 있죠? 삐그덕 소리 나면 이거 하루 빨리 고치시는 게 좋아요. 별거 아닌 것도 일상생활에서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이 귀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에 포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내가 습관 속에 이런 게 있지 않았나, 나 툭하면 한숨 쉬는데, 툭하면 고개 이렇게 흔드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 오늘 당장 마음적으로 딱 마음을 굳게 다짐을 하시고 피해 가시면 아무 탈이 또 없어요. 그러하기에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주위 분들도 잘 챙겨 주시길 바라겠어요. 예, 그래야 주위가 무탈해야 나도 같이 무탈해지는 법이니까.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장례식장, 상문살, 여러분들도 이제 누구나 거의 한 번씩은 접해 보실 수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장례식장을 다녀와서 또 이렇게 상문살이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명화당 처녀보살이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저번에 영상을 올렸을 때 장례식장 다녀오면서 어디 들려오시면 괜찮습니다, 이런 영상도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또 반면에 들리시면 안 되는 장소도 분명히 있겠죠? 장례식장의 기운 자체가 여러분들께서도 딱 느끼면 좀 뭔가 스산하죠. 그죠? 막 밝고 그렇진 않잖아요. 이제 돌아가신 분의 망자분이 좋은 곳으로 가게끔 이제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비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내가 아는 지인의 장례식 말고도 요즘은 이제 여러 전문 장례식장에 가면 이 집 저 집 다 이제 장례식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효상인지 누가 아니면 흉상인지, 흉상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객사로 돌아가신 분, 아니면 자살하신 분, 그리고 또 한이 많고 원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흉상에 속하겠죠. 호상은 그나마 이제 괜찮아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죽고 나면, 돌아가시고 나면 이 이승의 끈을 바로 끊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었나 살았나? 그 판단도 안 서기 때문에 그 혼신이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따라 붙을 수가 있다.
여기서 이제 누군가는 어떻게 되냐, 기가 약하신 분, 몸이 아프시거나 아니면 연세가 많이 드셨거나 아니면 그날따라 내가 컨디션이 진짜 너무 저조해가지고 몸의 상태가 안 좋아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또 무더울 수도 있고, 예,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차이는 없습니다. 음식을 먹었을 때도 그렇고 안 먹었을 때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기도할 때도 하는 얘기가 있어요. 눈으로다 본 상문, 귀로다 들은 상문, 입으로다 말한 상문. 이렇게 이제 입으로다 말해도 상문을 타려면 탈 수가 있습니다. 굳이 꼭 그 장소에 가서 이제 상갓집에 간다고, 장례식장에 간다고 해서 상문을 타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듯 이제 장례식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가지 말아야 될 장소를 제가 몇 가지 일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일반 분들이 좀 근심이 있거나 어떤 생각을 하고 싶거나 바람을 쐬러 간다라고 했을 때 보통 어디를 가나요? 물가에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공기 좋은, 아니면 풍경이 좋은, 경치가 좋은 그런 이제 뭐 산에 가서 차를 세우거나 이렇게 이제 경치를 보면서 물가에, 강가에 가서 또 차를 세워서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평상시에도 솔직히 저는 별로 권하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심란해서 좀 털어버리자고 가도 그 나무가 많거나 물이 있는 자리에는 항상 이런 이제 원한기나 귀신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특히나 낮에는 괜찮아요. 그나마 양의 기운, 해가 있으니까. 근데 밤에는 절대적으로 무서운 공간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장례식장이나 상갓집 갔다 돌아오시는 길에 물가, 강가 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무가 막 웅성한 데다가 피곤하다고 차를 세워놓고 주무시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이제 원기를, 그런 귀신의 혼령들을 자꾸만 불러들이는 증상이다,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귀신의 기운들, 는 밤이 되면 더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수, 강, 뭐 산책로, 그리고 이제 뭐 나무가 우거진 데, 이런 곳은 쉬지 마시고 들르지도 말으셔야 됩니다. 또한 상갓집 가실 때 보통 우리가 뭐 누구랑 싸울 때도 한 사람이랑 10명 싸우는 것보단 내 편이 많은 게 좋죠. 그렇듯 뭐 싸우러 가는 건 아니지만 상갓집 가실 때도 여러 명이서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외진 곳에 혼자 계시지 말고, 뭐 속상해가지고 이렇게 뭐 상갓집에 가가지고 앉아서 혼자서 술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죠? 혼자 앉아서 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한데, 이럴 때일수록 외진 곳에 혼자 계시거나 공격성을 자꾸만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만만하게 보이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어두운 곳, 외진 곳은 피한다. 네, 그것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특히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이 있는 분이거나 나이 많으신 분, 그리고 기가 약하신 분들, 그리고 내가 그 발걸음을 하려고 했을 때 오늘따라 찝찝하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뭔가 분명히 탈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이제 좀 예민하신 분들, 그리고 상갓집 갔다 오면 탈이 나신 분들이 저도 얘기 들어보거나 저도 경험을 해봤으니까 안단 말이에요. 뭔가 좀 찝찝해요. 떨떠름한데 이거를 굳이 말로는 표현을 못하지만 좀 그런 감이 딱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상갓집을 다녀오시거나 장례식장 갈 때 이렇게 피하셔야 될 곳, 이런 것도 가르쳐 드리지만, 본인 스스로도 느끼기에 오늘은 좀 내가 갔다 왔는데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머리가 아파, 뭐 이런 식의 이제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묵어두지 마시고 꼭 선생님들께 의논을 하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래 냅두시면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에게도 또 영향이 갑니다. 내가 예를 들어 상갓집을 갔다 왔어. 나는 멀쩡해. 근데 그 기운을 갖고 상문이 묻어서 집으로 왔을 때 우리 집에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아니면 회사를 출근했을 때 회사 동료나 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손님들도 왕래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갔다 오는 것 자체도 다른 사람들한테 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 그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거꾸로 장사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상가집 갔다 오신 분이 가게에 오고 나서 장사가 안 돼요. 이 경험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렇듯 굳이 나 아니라도 그 갔다 왔던 사람들로 인해서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상문살입니다. 이렇듯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바로바로 치료를 하시는 게 낫다라는 그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가집을 갔다 오셨을 때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이라면 바로 집으로 오지 마세요. 네. 그리고 또 바로 영업터전도 가지 마시고 바로 회사로 가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돌아서 가시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많은 뭐 터미널도 되고 마트도 되고 사람이 많이 이제 공존하는 그런 장소에 화장실을 들렸다 오시면 거기서 이제 다 털어내고 오시는 거예요. 상문을. 그래서 이런 방법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자, 임신한 분, 그리고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으신 분, 그리고 제사를 앞두고 계신 분, 이런 분들 또한 상가집을 안 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내 뱃속에 임신한 아이가 있어. 그리고 아니면 남편분인데, 내 와이프가 임신을 했어. 그러면 남편분이 상가집을 갔다 와도 뱃속에 있는 아이는 상문을 탈 수가 있습니다. 네, 요것도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혼인주당, 자, 결혼식집에도 잔치집이기 때문에 원기들이, 배고픈 귀신들이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이 잡혀 있으면 상가집을 가시지 말라는 거예요. 상문을 타고 들어오면 결혼식장에서 어떤 안 좋은 일들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다. 또 결혼식을 하기 전에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하거나 인연을 맺고 결혼하실 분과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다. 뭐 천차만별이에요.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은. 그러니까 웬만하면 피해 가시는 게 좋겠죠. 네. 상문을 끼고 태어난 아이들을 점을 이렇게 볼 때는 살이 안 쪄요. 시름시름 알아요. 그리고 또 일이 잘 안 풀려요. 학업에 충실하지 못해요. 집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항상 입맛이 없다고 해요. 기운이 없어요. 뭐 이런 식의 현상도 많이 봤습니다. 점을 봤으니까. 그래서 상문을 타고 난 아이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누가 상가집을 갔다 오거나 아니면 집에 상당한 일이 있거나 그리고 또 태어난 지 돌 때까지, 예, 요게 상문을 탈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맑잖아요. 맑기 때문에 침범할 수 있는 게,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우리가, 이건 이제 무속이라기보다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어른들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토속 신앙이죠. 그죠? 우리는 이제 무속 신앙이고, 옛날부터 이제 내려오는 거니까, 어른들 말을 무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 틀린 말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잘 참고를 하셔서 상가집에 다녀오시더라도 탈이 없고, 무조건 가지 마세요는 못해요. 왜냐면 어떠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자리를 같이 함께 해주면서 아픈 마음도 달래주고, 고인은 좋은 곳으로 가기를 또 이제 빌어드려야 되니까, 무조건 가지 마세요. 그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 그리고 갔다 왔을 때 또 집으로 바로 오지 말고 영업터전 바로 가지 말고 화장실 사람 많은 곳에 들렸다가 오시면 물려낼 수 있고 그죠? 이런 걸 이제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상문살이라는 걸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도 이제 예전에 겪었을 때 그 배고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먹어도 계속 밥이 들어가요. 돌아서면 밥 들어가고, 예, 허기가 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배고픈 귀신이 그거죠. 병 치레를 오래 하시다 보니까 누워 계신 자리에서 식사를 못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줄을 꽂고 그 주사로 갔다가 밥을 드신 거니까, 왜, 약 있죠? 그래서 그렇게 배고픈 귀신이 이제 씌이다 보니까 계속 먹어도 배가 고팠다. 이런 거 이제 경험을 해보면, 저도 이제 예전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짜,
귀신 없다 소리 못하는구나. 이 말을 또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뭐 여러분들 맹신하세요 이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거는 습득을 하고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쁜 거는 미리 알고 조심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어느새 이만큼 달려왔습니다. 다 수고들 많이 하셨죠?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목표와 지금 여기까지 목표가 못 이루시는 분도 있고, 또 그 결과치가 더 커져 있어서 나름 또 행복감에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모든 분들이 다 좋은 마음으로 행복한 시절이 되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여름을 맞이해서 귀신에 관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남양 특집. 뭐 별로 무섭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하는 행동 중에 분명히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화당 처녀보살은 여러분들께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금기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점사를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제가 보통 점을 볼 때 눈빛을 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신기가 강승을 해서 신의 기운이 가득 찬 눈빛과 또 잡신 일명 귀신에게 빙의가 된 분의 눈빛은 진짜 천지 차이거든요. 뭐냐면 신기가 신의 기운이 돌면요 눈에 빛이 나요. 뭔가 우리가 이제 막 광이 난다고 하죠. 저 눈을 보고 있으면 뭔가 빠져드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제 귀신에게 빙의가 되신 분의 눈을 보면 눈을 뜨고 있는데 초점이 없어. 흐리멍텅한 게 썩은 동태 눈 같은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사람의 눈빛을 봐도 저 사람이 귀신과의 귀접이 됐구나 안 됐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귀신은 이제 사람과의 접이 됐을 때 자기가 몸 안에 있다, 나 있어 라고 분명히 표출을 하는데, 일반 분들은 그걸 이제 모르고 계속 무뎌지니까 세월은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는 몸은 있는데 정신은 이미 그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럼 내가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되고 안 먹던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또 그냥 잠만 계속 자는 경우도 있고, 밥을 먹어도 고픈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겠죠. 일단 산 사람과 귀신은 같이 한 공간에 살 수가 없다라는 거. 네, 이승과 저승, 원망고 한 많은 귀신들은 하늘로 보내줘야 되고, 인간들은 인간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갈 길이 틀리다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 우리가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저런 행동 했었던 것 같은데 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 오늘부터는 당장 정말로 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 내가 뭐 이런 기운이 항상 타고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운세가 불기를 하거나 내 기운 자체가 약해지는 해운년에는 분명히 뭐가 타도 뭐가 탄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제 귀신의 기운이 자꾸만 몸에 습이 되면 이게 강도가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때는 암만 시간도 많이 들 거고, 또 그걸 치유를 하려면 돈도 많이 들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당사자는 너무 고통을 겪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제일 극적인 상황에는 내가 빙의가 돼서 정말 나쁜 상황에서는 자살 행위까지도 하는 분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또 이 영상을 보시고 안 좋은 거니까 미리미리 예방을 하고 대책 마련을 해서 살아가는데 막힘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드라마 같은 데서나 뭐 TV에 관련해서 보실 때 돌아가신 분들 그 침대 베드에 누워 계실 때 이 이불을 머리 위에까지 다 씌워놓죠. 그죠? 그렇듯 주무실 때 절대로
잠이 안 와가지고 일부러 이불을 이렇게 덮어 씌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시끄러워서 그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무실 때 이불 끝까지, 머리 위에까지 이렇게 덮어 씌우는 그런 자세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 우리가 그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드라마에서도 이불을 왜 여기 위에까지 올리냐? 저승사자가 드나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무실 때는 항상 여기 이제 가슴 위에까지만 이불을 덮는 걸로 하시면 좋겠어요. 네.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분명히 뭔가 이제 내가 그런 자꾸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이제 자연적인 뭐 타이가 됐든 자이가 됐든 뭔가에 귀신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을 자꾸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귀신들은 아싸 좋다, 저 사람이 나를 부르네, 나 갈 데도 없는데 여기서 놀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아싸 좋다 하고 얼른 들어오게 돼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이제 장롱이나 붙박이장 이런 데 보시면 환기시키려고 문을 열어놓으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 낮에는 무관해요. 근데 내가 그 방에서 잠을 잔다, 낮잠을 자거나 밤에 잠을 잔다라고 쳤을 때 반드시 서랍장, 장롱, 뭐 붙박이장 문은 반드시 닫으셔야 됩니다. 그 통로 또한 저승사자나 귀신들이 통할 수 있는 그 귀문이 열려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왜? 문을 닫은 상태는 얼마나 어두워요. 그죠? 그런데 그 문을 열어놨어. 나 여기서 쉬고 있는데 날 나오라고 하네? 얼른 나오겠죠, 또. 그렇기 때문에 환기시킬 때는 열어두셔도 내가 잠자는 공간, 그 시간에서는 반드시 닫으셔야지 본인들께 피해가 없습니다. 네. 자, 이제 방에서 자려고 누웠네. 근데 전화가 왔어. 아니면 내가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아무것도 싫어, 불 다 끄고 방에만 있고 싶어. 이럴 때 불을 다 끄고 그냥 조용히 통화하거나, 혼자서 중얼중얼 벽 보고 얘기하거나, 내가 이제 한탄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 또한 귀신한테 대화하자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고, 내가 혼자 푸념을 하고 하늘 보고 얘기하고 땅 보고 얘기하고 이런 관세 여러분들께는 절대로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귀신도 심심해. 놀 사람이 필요해. 저 인간도 심심한가 보네, 내가 놀아줘야지 하고 자꾸만 그 기운이 본인께 습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발동을 시킬 계기를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에 불 끄고 소곤소곤 얘기하는 거, 이거 안 되고, 또 혼자서 내 신세야, 내 팔자야,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래 내가 이렇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자, 우리 뭐 보통 인형에 귀신 있다, 뭐 인형 밖에서 잘못 주워오거나 하면 안 돼,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주무실 때 머리맡에 요즘은 뭐 머리맡이 아니라 쿠션 같은 거 다리에 이렇게 뭐 꼬고 주무시느라고 요런 것까지는 괜찮아. 하지만 인형은 머리 위에다 두고 주무시지 마세요. 왜냐? 인형에도 혼신이 있어. 그 아이가 내가 눈 감고 진짜 푹 잠이 들었을 때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단 말이야. 이 혼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무시는 방, 특히 아이들 방 한번 오늘 잘 챙겨보세요. 그 침대 위에 아니면 침대 옆에 그 탁자 같은데 인형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하시고, 있으면 반드시 오늘 당장 치우셔야 합니다. 네. 특히나 이 아이들을 봤을 때 원래 소심하거나, 그리고 또 좀 이제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노는 걸 싫어하고 집안에 있는 거, 혼자 생활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한테는 특히 더 악영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점을 보거나 아니면 구술할 때 또 제가 느꼈던 부분, 예를 들어 집에 자살기가 있어. 그러면 진짜 속에서 무슨 썩은 내가 막 올라와요. 그리고 또 처녀 귀신이나 한창 꾸미고 다니다가 시집도 못 가고 돌아가셨거나, 어떤 여자 귀신이 접을 해 있을 때 그런 이제 화장품 냄새 같은 게 유독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굳이 뭐 손을 잡고 테마를 안 해도
예, 이 사람한테는 어떤 귀신이 접신이 돼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이제 귀신에도 냄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터에 가도 여기 냄새가 왜 이러지? 그럼 이 터에 지방령으로 원한기가 돼서 이 터전명당을 못 떠나고 그 터에 귀신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뭐 시골집이나 흉가, 폐가 이런 곳에 체험하러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즘 보니까 뭐 여름뿐만 아니라 그런 걸 이제 재미삼아 하시는 건지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흉가나 폐가에 가시게 되면 내가 기운이 약해져 있거나 내 운세가 불길하면 분명히 귀신이 접신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큽니다. 예전에 어릴 때 뭐 시골에 누구네 집에 놀러 갔다 오더니 멀쩡한 우리 애가 아파요. 저 시골집에 갔다 오더니 갑자기 안 아프던 머리가 아파요. 이런 식으로 그 집에 꼭 시골집뿐만 아니라 어떤 집집마다 흉가나 폐가나 포함이 되고요. 집집마다 지방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터전 명당이 지신이 안정이 되고 그 기운 자체가 조화로울 때는 이런 지방령이 없겠지만 좀 뭔가 흉가나 폐가나 이런 음의 기운이 강한 곳에는 귀신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터에도 관련해서 귀신이 접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반 분들 흉가나 폐가 체험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여러분들께서 쉽지 않은 선택이셨겠지만, 그걸 함부로 하시다가 본인들께도 무서운 악기나 귀신이 접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거 아셔야 돼. 그리고, 어느 집이나, 이제 비어있는 집,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을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 뭐 고양이, 강아지, 뭐 동물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쥐도 동물이고 또 뭐 벌레도 이런 이제 동물이나 벌레가 아예 없다 하는 그런 곳에는 정말 30년, 50년, 뭐 100년이 묵은 그런 무서운 악기가 그 터전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무실 때 자세도 되게 중요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팔 위로 올리시는 분들, 다리 꼬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몸을 구부리고 주무시는 분들, 이분들 또한 이제 제 판단으로는 충분히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문소리, 요즘은 이렇게 옆으로 미닫이 문이죠. 요런 문이 많긴 한데 예전에 삐그덕 문소리, 우리가 이제 귀신 빈집 같은 데 가면 문을 이렇게 열면 삐그덕 소리가 삐 소리 나는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오늘 집을 둘러봐서 문에 삐그덕 소리가 나시면 그건 반드시 또 빠른 시일 내에 고치세요. 이것 또한 뭔가 이제 귀신이 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주위를 살펴보셨을 때 한숨 쉬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한숨 쉬지 말라고. 네, 그 습관 또한 나는 걱정 근심이 많아. 난 세상 사는 게 재미없어. 나는 부정적이야. 이런 걸 자꾸만 표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잘 되고 근심 걱정이 없으면 룰루랄라 노랫소리가 나오겠죠. 그게 뭐 본인이 원해서 나쁜 쪽으로 흘러가서 한숨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이 습관 또한 나는 외로워. 나는 근심 걱정이 많아. 뭔가 이제 부정적인 요소가 자꾸만 퍼지기 때문에 이 또한 음의 기운으로 보고 귀신을 자꾸만 부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옛날 노인분들이나 뭐 이렇게 챗머리 흔든다 이런 거 있고 아니면 그냥 유독 습관처럼 젊으신 분들도 하면서 막 고개 이걸 잘 하시는 분들 있어. 요런 습관 또한 귀신 발동시키는데 1%의 영향력이라도 줍니다. 그래서 이 행동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도 유튜브 촬영하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도움이 되고자 아는 한도 내에서 비방법을 알려드리긴 하는데요. 그 비방을 하시면서도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뭐,
나한테 그런 운이 있는지, 예, 내가 오늘 이런 비방을 해도 무관한지, 탈이 없는지, 이걸 일일이 또 체크하시려면 그것도 일이긴 한데요. 이런 이제 비방 잘못했을 때 허주잡신이 따라들을 수 있다라는 거, 요것도 중요한 맥락입니다. 그냥, 왜 다들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뭐, 제가 잘났다? 나라서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항상 뭐든지 우리가 집을 구하려면 부동산에 의뢰를 해야 되고요. 이빨이 아프면 치과를 갑니다. 배가 아프면 내과에 가야 되겠죠. 예, 산부인과나. 이렇듯 각자 이제 분야별로 전문가가 있는 건 그분들께 맡기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방을 무조건 하지 마세요. 이건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잘 못 알고 행했을 때 그에 따르는 데미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옳은 신도 있지만 분명히 허주잡신도 따라붙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비방 같은 걸 했을 때 어떠한 생각을 나 좀 뭔가 이상해진 것 같아. 뭐가 잘못돼가는 것 같아. 라는 상황을 빨리 체크를 하셨으면 무속인 선생님과 의논 공론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요런 이제 뭐 나쁜 상황, 그리고 나쁜 문제라든가, 그리고 꼭 귀신이 들렸어, 뭐 귀신이 접신이 됐어, 귀신에게 빙의가 됐어, 이런 걸 일반 분들은 또 모르고 사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보통 나 귀신 들렸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나 아무렇지 않은데요? 나 멀쩡한데 왜요? 그리고 귀신이 시켜 자꾸만 지배를 하는 거예요. 뭐 김아무개면 김아무개 넌 내가 이제 시키는 대로 해.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술을 좋아하시던 귀신이 접이 됐어. 술 안 먹던 사람이 술을 막 먹게 돼요. 내가 안 하던 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뭔가 춥다거나 아니면 막 화기가 오른다거나, 그리고 잠을 자도 피곤한 거예요. 물론 뭐 일상이 피곤해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이런 이제 본인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 이런 흔한 생각지도 않은 일들로 인해서 귀신의 기운을 발동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상황, 나쁜 뭐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했는데도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속인 선생님과 의논을 하셔서 하루빨리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나아지는 게 좋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귀신에게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들어와서 열이 되는 건 정말 어렵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들어오기는 너무나도 어려워. 그 다음은 그냥 엿가락부터 짝짝짝짝 붙는 거예요. 그래, 요렇듯 좀 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그냥 평소에 하는 행동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라고 이제 일러드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께는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영상 보시고 고쳐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구분을 잘 지으시고 편안하게 사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무속인 여러분들께 걸음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무속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